맛있겠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성공하면 제가 쏠게요. 선생님 다이어트 지금 얼마나 빼셨어요? 나 언제까지? 여름 휴가 가기 전까지 저희 매년 저희 고1 때 친구가 5명이 있는데 그 5명끼리 내년 여름에 이제 놀거든요. 펜션 잡고 아저씨들 많이 뭔지 아시죠? 술 한 잔을 사요. 한 잔. 30kg.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얼마 못 먹고 친구들이 많이 먹어. 가자. 아무튼 좀만 힘내자. 이거 끝나면 이제 놀 수 있잖아. 합법적으로. 시험 끝나면 진짜 185번? 아 근데 왜 이렇게 너희 재민이 같지? 185번 해. 해달라니까 다 해준 거야. 일단 하고 이거 한번 달리고. 시험 끝나면 쌤 진짜 안 수능 되겠어요. 언제예요? 아 뭐야 직접 보강? 네. 그거 문자 나갈 거예요. 학교별로. 응? 시험 끝난다는 숙제 안 해주시는 시험 끝난 시험 끝나면 숙제 나가면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 시험 끝나면 그 정도 또라이는 아니에요. 시험 몇 점 맞아와? 아 중상권 밥이잖아요. 밥. 우리 공수 원까지 했는데 그죠? 갑시다. 저는 거기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공수원 인수분해를 하다가 이거 중3 인수분해하면 너무 껌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188번 갑니다. 그림 보시고 두 원기둥 A, B가 있대. A와 B의 건널비의 차이를 구하래. 그럼 A부터 건널비 구하려면 전개도를 그리시면 되겠죠. 저는 자주 그냥 공식보다 그냥 전개도 그립니다. 이거 A고요. B입니다. 선생님 저는 공식을 넣었습니다. 쓰세요.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거예요.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A일 거야. 그지? 그럼 직사각형 옆면에 이 가로와 만나는 애가 누구야? 이 원의 둘레, 원주일 거야. 그럼 원주와 직사각형 가로가 똑같으니까 얘가 2A파이겠죠. 여기는 뭐야? 2B파이겠죠. 자 그럼 건널비 A부터 쓸까요? 건널비는 파이 R제곱, 파이 A제곱이 이제 두 개야. 그럼 2파이 A제곱 플러스 가로 세로 곱하시면 파이 뒤에다 쓸까요? 보입니다. 2a제곱 파이 플러스 2a 파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2b제곱 파이 플러스 2a 파이네요. 건널비 a, b 나왔는데 차 합을 주셨어. 그럼 일단 한번 빼. 전널비의 차.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셔야 되는데 누가 더 크대? 안 나오네. 건널비 그냥 a가 더 커진 거 뺄까요? 여기서 뺄게요. 그럼 2a제곱 파이, 2b제곱 파이 빼주면 되죠. 그럼 공통인수 뭐 있죠? 2파이 있어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얘가 몇이래? 102파이. 오케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라는 거야? 51이다. 다음 건널비 합 둘이 더해 2 파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얘 4ab 파이니까 플러스 2a다. 그럼 얘는 2 파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얘가 몇이야? 578파이. 아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이 몇이다? 280가요? 224, 280. 그럼 A 플러스 B를 주신 거죠. 뭐라고 주신 거야? 17이라고 주신 거예요. A 플러스 B가 17이니까 얘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B 알 수 있겠지? 돼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51이야. 그럼 A 마이너스 B가 몇일까? 3. 아셨으면 부피의 차 구해보세요. A, B 다 알 수 있습니까? 되죠? 자, 189번 갑니다. 단순 계산이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를 쓰다 보시면 일수분해가 돼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구조죠. 자, 문제 읽어보면 원 모양이 있대요. 네. 두 원의 중심이 A, B, 미에 있대. 그렇구나. AC와 BD의 길이의 합.
근데 꼭 저는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힌트가 있으면 밑줄을 치는 편이에요. 일단 AC와 BD 길이의 합 1.6이다. 무조건 써야겠죠? 그리고 두 원의 둘레 길이의 합 12파이다. 그럼 문제 힌트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그럼 2개 힌트를 써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AC와 BD의 길이의 합 얘하고의 뭐 얘를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보단 원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을 설정하는 게 낫겠지. 그럼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을 R2다라고 하고 반지름이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다음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AC와 BD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AC와 BD는 큰 지름에서 이 작은 원의 지름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이해돼? 큰 거에서 작은 거 톡 빼면 얘하고 얘만 남을 거야. AC 플러스 BD는 그래서 큰 지름 ER2에서 ER1을 빼주시면 된다. 문제 힌트 하나 썼고 그 다음 AC와 BD 길이의 합소수는 몇이에요? 1.6 얘가 1.6 그럼 R2 빼기 R1은 몇일까? 0.8이다 까지 쓸 수 있죠. 다음 두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 그럼 두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세요. 두 원의 둘레 첫 번째 가장 큰 원의 둘레는 2R2파이 그 다음 2R1파이 둘이 묶으면 2파이 R2 플러스 R1 얘가 몇이래? 12파이. 그럼 R2 플러스 R1은 몇이다? 6이다 그럼 얘 하나 나왔으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해보시면 되지. 넓이는 R2 제곱 파이 빼기 R1 제곱 파이니까 얘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파이로 묶고 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다. 뭐 아이디어틱하진 않고 그냥 문제 나와 있는 힌트를 차근차근 쓰시면 되겠다. 원에서 가장 특이한 건 반지름 지름이니까 얘를 미지수로 설정하는데 합리적이죠. 자, 192번 갈까요? 자, 원뿔의 전개도가 있대요. 원뿔을 전개하신 거야. 원뿔의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120도, 원뿔의 건널비가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파이라고 할 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반지름을 x로 표현해야 돼. 일단 r로 표현해야 돼. 그럼 얘를 x로 표현하려는 건 r과 x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아. 그치? 그럼 r과 x 사이의 관계식을 지으라는 건 등식을 써달라는 거야. 그 등식 뭐로 써야 될까? 당연히 건널비로 쓰셔야겠지. 그럼 건널비를 작성하려면 얘 원의 넓이는 알지? 그치?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이 부채꼴만 구하면 돼. 똑같이 이 부채꼴 내가 혹시나 모를까봐 원뿔 이렇게 생기구나. 네. 쭉 펼친 거니까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와 똑같을까? 이 원의 원주와 똑같겠지. 그치? 그럼 여기 몇일까? 2파이 r일 거야. 까지 돼요? 선생님 그 다음 이 건널비를 알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알면 뭐 알아야 돼? 여기 아셔야 돼.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걸 할게요. 얘 반지름이다 하시면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이거 아니죠? 소리 2파이 r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이 호의 길이다. 하시면 되죠. 그럼 그 반지름이 몇인 거야? 반지름은 3 아닌가요? 3R. 그죠? 호의 길이 구하는 거. 그럼 얘가 3R이다. 까지 나왔어.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그럼 9r 제곱 파이에다가
360분의 120 3분의 1 곱하시면 얘가 3r 제곱 파이 됐죠. 얘가 3r 제곱 파이. 그러면 얘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이제 씁니다. 3r 제곱 파이와 r 제곱 파이를 더하시면 걔가 뭐라는 거야? 겉넓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 파이다 라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뭐야? 4r 제곱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럼 풀 수 있겠죠? r 제곱은 이렇게 쓰시면 4로 나누시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r은 나올 수 있겠죠? 계산만 쭉 하시면 돼요. 이거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부채꼴의 넓이 토의 길이는 모르시면 쓰세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x고요. 넓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파이 r 제곱 360분의 x. 다음 두 번째 2분의 1 rn. 얘가 1이에요. 오케이? 두 가지 공식이다. 모르시면 외우셔야 돼요. 갑니다. 191번. 지워도 될까? 다 알아? 너무 다섯한 거야. 지우고 알아요? 알아요? 나와라? 지웁니다. 다 진짜 아셔서 안 쓰는 거지? 있어요. 191번.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그렇게 줬대. 근데 넓이가 제래. 삼각형 ABC의 내심을 R이라고 할 때 ABC의 내점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에다 미지수 뭐라고 해야 될까? R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학 문제 풀 때 10문제 중 9문제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미지수를 설정하시면 웬만한 건 다 풀려요. 웬만한 건. 가장 어려운 최상위 문제는 빼고 문제는 구해달라는 걸 미지수 설정하면 된다. 그럼 우리 기억나? 내심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쓸 수 있어. 저번 시간에도 했죠?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면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공식이 뭐야?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지? 그럼 이 공식을 바로 쓰시는 거야. 근데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결국 이 삼각형의 뭐야? 둘레야. 그지?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신 뭐 대입하면 돼? 2 곱하기 5x 플러스 8을 대입하시면 되죠? 걔가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럼 얘랑 뭐랑 똑같다? 5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6이랑 똑같다. 그럼 얘는 이쁘게 정리하면 다 지워지네. 2분의 1이 지워지면 r 5x 플러스 8은 5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6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 갑니다. 193번.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잔디방 둘레에 폭이 A미터를 일정한 산책로가 있대. 산책로의 한가운데 지나는 원의 둘레 길이가 45m. 여기 점선이 45m라는 거야. 이 점선, 이 둘레가. 산책로의 넓이. 그럼 이 실선, 작은 원과 큰 원의 이 사이에 있는 얘의 넓이가 315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가 A니까 나머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설정하는 게 좋겠지. 그래야 원의 둘레 넓이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럼 힌트 두 개니까 45부터 써볼까요? 45를 쓰려면 이 점선의 반지름을 설정해야 돼. 얘의 길이가 A니까 반띵 여기 반은 몇일까? 2분의 1이겠지. 다시 그리면 얘가 45m인데 반지름이 R 플러스 2분의 A라는 거야.
보이죠? 그리고 확대하래. 아 그러면 2파이 r 반지름 이 몇이다? 45다. 그럼 파이 2r 플러스 a가 40m다. 사진 알 수 있죠? 이 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책로의 넓이만 쓰시면 문제 당연히 풀리겠지. 산책로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하시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돼. 그지? 큰 원의 반지름은 몇이야? r과 뭐를 더하면 돼? a를 더하면 돼. 그럼 파이 r 제곱 파이 r 플러스 a의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전개할 거야? 아니죠. 뭐 하면 돼? 합차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둘이 더해. 더하면 2r 플러스 a. 둘이 빼. 얘가 몇이다? 몇이래? 315다. 맞아요? 그럼 얘가 몇이니까? 45니까. a 나왔나? 나올 수 있겠죠? 잠깐 네. 하실 거래? 어떤? 괜찮아? 자, 그럼 얘도 똑같죠? 194번. 제가 딴 얘기 잠깐 하면 그 사람이 졸리는데 수업 시간에 졸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왜 졸리냐면 첫 번째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면 졸리대. 진짜야. 그건 진짜 두 번째 너무 어려우면 졸리대.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여야 아이들이 학습 태도가 가장 올라간다. 지금 두 번째겠죠? 너무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그지? 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얘도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차근차근 써가면 돼. 한 변의 길이 r이라고 주고 여기 2이라고 줬을 때 산책로의 한가운데 지난 점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점선의 길이를 표현해 봐야겠지. r과 a로. 그럼 얘가 2a야. 그럼 여기 한 칸은 a겠지. 여기 한 칸도 뭐야? a일 거야. 그럼 이 점선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r 플러스 2a겠죠. 그럼 점선 L은 r 플러스 2a를 몇 번 더하면 돼? 4번 더하시면 된다. 한타 한번 썼고요. 근데 산책로의 넓이를 표현해달래. a와 l을 이용해서. 산책로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 빼주면 돼. 큰 정사각형은 2a를 2번 더한 r 플러스 4a가 한 변의 길이일 거야. 그치? 그럼 넓이는 r 플러스 4a의 제곱에 r 제곱을 빼주시면 된다. 그럼 얘 계산하시면 답이 이쁘게 나올 거니까 이건 해보세요. 합차 쓰시면 되겠죠. 써보시고요. 식이 이쁘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해보세요. 야 핸드폰 내라. 핸드폰 내. 핸드폰 내. 앞으로 전달 해야 돼. 핸드폰은 그러니까요. 어차피 안 보잖아요. 아니야, 굳이 맞아, 써서.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아요? 잘 믿어요. 근데 학원 무리야. 근데 내가 이렇게 원장이 아니잖아. 그치? 제가 원장이면 그런가? 한 명 누구죠? 빨리 네. 누구야? 야 누구야? 여기 있네. 이렇게 음흉하게 쳐다봐요. 안 되고 쳐. 해보시고 195번 갑니다. 집중해서 가자. 이거까지 해야 돼. 195번. 자, 거의 다 비슷해. 얘도 그렇고 다 똑같아. 원의 둘레, B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를 8파이, 문제 힌트 하나, 색칠한 부분의 넓이 24파이, 문제 힌트 2개 나오는 거지. 그 2개를 무조건 쓰려고 하시면 되는데 얘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하면 여기도 뭐야? A겠지. 그럼 여기 나머지 C, D의 길이를 설정할 때 얘 반지름을 이용해서 B, B라고 설정하는 게 식을 쓰기 쉽겠지. 네요.
자 그러면 BD를 지름으로 하는 둘레, 원의 둘레, 원줄을 주셨어. 근데 BD의 지름이 뭐야? A 플러스 2B야. 그럼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 아 그럼 지름파이 하시면 되겠네요. BD. 그럼 지름파이 A 플러스 2B 파이. 얘가 원주 공식이죠. 2파이하고 똑같거든. 얘가 8파이다. 그럼 A 플러스 2B가 몇이다? 4다. 힌트 하나 썼고 나머지 하나 못 쓰면 돼? 색칠한 부분에도 이렇게 또 쓰면 돼. 색칠한 부분 어디야? 작은 원 빼면 돼.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시면 되겠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얘가 2A 플러스 2B잖아. 그럼 반지름 뭘까? 반띵해서 A 플러스 B겠지? 2, 얘가 2B야. 그럼 지름이 몇이야? 2A 플러스 2B. 돼요? 그럼 반지름 뭘까? 지영아 반지름 몇이야? A 플러스 B. 그럼 파이 R 제곱 에서 파이 B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파이로 묶으시면 되겠네. 파이로 묶으시면 또 뭐 나올까? 합차. 하시면 얘가 24파이다. 보세요. 자 볼까요? 196번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두 개 날린 그 넓이 그림 1과 이 그림 2의 넓이가 똑같대. 왜요? 근데 그 195번에 A 플러스 2B가 왜 4예요? 이거 근데 답이 보면 A가 6 나와요. 8인가? 8이라고 해봐요. 8이요? 이게 왼손잡이야? 근데 왜 왼손이었어? 왼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왼손잡이 하면 할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으로 오래 치면서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했거든. 요즘 안 그러죠? 진짜 왼손 싸가졌다. 진짜? 근데 요즘 약간 왼손 쓰면 좀 멋있다. 맞아요. 약간 여자들 이상형 왼손인 남자 좀 변태 같아요. 남자 이상형 뭐죠? 이쁜 여자. 야, 맞잖아. 진짜 근데 거의 그래. 저 여자인 친구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만나보면 여자 이상형 다 달라. 자기는 뭐곰 같은 남자인데 섹시한데 약간 좋은 냄새 날 것 같은 남자. 다 다양해. 어떤 애는 왼손잡이인데 여자인 친구는 없고 엄청 구체적이야. 남자애들 물어보면 이쁜 여자. 그치? 그런 말 있잖아요. 아직도 대학교 가면 잘생긴 남자 만나 이쁜 여자 만나. 엄마 이런 말 해요? 이거 다 불안 거 아시죠? 네. 똑같아요. 다르실 거 없어. 아 물론 그 제가 그 반주에 보면 고3 때 저하고 같은 반 여자애였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봤잖아? 못 알아봐. 왜요? 다 이뻐져. 이게 뭐의 힘인지 모르겠어. 시술의 힘인지 아니면 화장의 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교 때 화장하고 대학교 화장은 좀 다른가 봐. 뉘앙스가. 애들이 다 이뻐져. 근데 남자애들은 태화합니다. 왜냐하면 안 꾸며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언제 꾸미는지 아세요? 군대 상병 때 꾸며요. 이제 상병 때 거울 보면 진짜 웬 아저씨가 써있거든요. 말해드리겠습니다. 딴 얘기하면 군대 가기 전까지 선크림, 로션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뭘 그런 거 발라 남자가 이랬거든요. 근데 군대 때 그 자초를 한 4시간 동안 뽑았어요. 뽑고 이제다가 뭐 보증 모자 딱 벗고 전문 때딱 입고 거울을 봤는데 진짜 그 북한에서 볼만한 그 와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PX로 달려가서 화장품 한 10만 원어치 샀어요. 크림을 제가 한 10개 정도 샀거든요. 스킨 다 샀어. 다 발랐어. 한 10가지를. 거의 막 뷰티 유튜버처럼 막 앉아가지고 막 다 바르고. 진짜야.
뭐 발라요? 안 바르죠. 그래. 그렇다니까. 뭐 발라요? 안 바르지. 그럼 발라야 돼. 아니면 안 땡겨요. 안 땡겨. 그냥 침 몇 번 바르고 간지러워. 왜 하잖아 고등학교 때는. 근데 여자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꿈이잖아. 근데 대학교 가면 폭발하더라고. 아무튼 이뻐질 거예요. 남자애들은 못생겨질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갑니다. 196번. 그림 1, 그림 2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림 1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가나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지. 네? 그럼 직사각형이 몇이야? 3x 4x 곱하면 12x 제곱에서 가나의 넓이를 뺄 거야. 가의 넓이는 6, 4, 24의 절반 12. 나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 더하면 5x에 2분의 1 곱하기 4니까 10x겠죠. 아 그럼 얘 정리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12겠다 그지? 그럴 때 그림 2의 넓이와 똑같대. 그때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 원하는 거야. 그럼 얘의 넓이는 넓이 3x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겠죠. 그래서 둘이 어떻다? 같다. 12x 제곱 빼기 10x 마이너스 12는 2분의 1 3x 플러스 2 곱하기 높이. 계산할 건데 2를 곱하신 다음에 무슨 분해하시면 될까? 인수 분해하시면 되겠지. 하나가 3x 플러스 2다 하시면 나머지 인수가 나오실 거야. 2를 곱하시면 얼마인지 알죠? 2분의 8이 이거? 이거? 네. 아니 높이인데 h라고 할게. h. 그죠? 이 인수분해 하시면 될 거다. 3x 플러스 이거 설마 막 머리 쓰면 안 돼? 그냥 3x 플러스 2 넣고 나머지 몇 분 되잖아. 얘 몇 x야? 8x. 얘 몇이야? 마이너스 12. 그지? 그럼 나머지 인수가 뭘까? 8x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시는 거지. 거의 다 왔습니다. 197. S1에서 S2를 빼내. 문제 잘 읽어야 돼. 선분 AC의 중점을 D 밑줄. 이런 거 시험 기간에 까먹으니까 꼭 밑줄 치셔야 돼요. 아 중점이구나 중점이구나. 그럼 얘 문제 무조건 써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AC의 중점이 D라고 했으니까 AC의 길이가 A 플러스 B라면 이 길이는 뭘까? 2분의 A 플러스 B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S1과 S2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정사각형이야. 얘의 변의 길이 아니까 S2의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A에서 얘의 길이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죠? 아 2분의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그러면 S1 빼기 S2 S1 빼기 S2는 얘 제곱하시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럼 얘는 4분의 1의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합차네요. 또 둘이 한 번 더하고 둘이 한 번 뺀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겠지. 합차 정말 많이 나오네요. 약간 이거 다 어때? 뉘앙스가? 다 똑같지 않나요? 아닌가? 다 똑같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반지름이야. 그지? 반지름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문제 쭉 읽어보면 역시 198번에 O'의 중점이 누구래? B. 중점 B. 아 그럼 중점 무조건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OC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의 넓이를 S1, 원을 S1. 그 다음 CA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 이 조그만한 원을 S2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 S1 빼기 S2. 아 그럼 얘 반지름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 달라가 문제의 목표구나. 그럼 가볼까? S1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야 돼. 근데 O''의 중점이 B라고 했어. 중점이 B야. 그럼 OB는
OP는 얘는 얘 중점이니까 A 플러스 B를 뭐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시면 그게 OB까지의 길이겠죠. 그러면 OB 이 길이를 알았잖아. 왜 니들 그림 보세요. 이 길이 이 작은 원의 반지름 보이세요? 작은 원의 반지름 얘를 R2라고 할게. 얘를 R1이라고.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 A에서 누구 빼면 돼? OB 빼면 되겠지. 그럼 R2는 A에서 OB를 빼시면 된다. 그럼 얘가 2분의 A-B겠죠.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 구했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만 구하시면 되시겠네.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에서 얘 반지름 2번 곱한 거 지름을 빼주시면 되겠지? 얘에서 얘 지름 빼면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R1은 A에서 얘 2배에서 빼주시면 돼. 2배 하면 그치? 그럼 얘가 지름이네. 여기서 2분이라는 거지. 돼요? 그럼 얘 몇이야? 2분의 B겠다. 그럼 S1, S2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얘가 S1의 반지름, S1의 반지름, 얘가 S2의 반지름이니까. 큰 원, 작은 원 빼줍니다. 2분의 B의 제곱 파이에서 2분의 A-B 제곱 파이를 빼주시면 그게 답일 거다. 인수분해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마지막 세 문제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 머리 좀 식히시고 좀 적으시고 이 세 문제는 중요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드릴게요. 자, 가볼까요? 199번. 그림 볼까요, 그림? 지금 처음 본 애들도 많죠? 어려워 보이니까 안 푸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계산해보면 아, 다 계산해봤어요? 저도 좋아요. 37 넣어보죠. 나 358 나왔는데 199번 갈 건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를 나열하고 관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수를 나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규칙성이 눈에 보이게 적어야 돼. 자, 보시면 거북이 이렇게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치? 근데 첫째 날 동쪽으로 얼마만큼 간대? 1m 간대. 둘째 날은 북쪽으로 얼마만큼 간대? 4m 간대.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야. 셋째 날은 서쪽으로 얼마만큼 간대? 9m. 그럼 3의 제곱미터. 넷째 날은 남쪽으로 16m만큼 간대. 맞아?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 몇을 간대? 25m. 아, 그럼 25m 다시 동쪽으로 가니까 다섯째 날 5의 제곱미터. 다음 뭘까? 6의 제곱미터. 다음 뭘까? 7의 제곱미터. 다음 뭘까? 8의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며칠 동안 간대요? 19일 동안 간대요. 아, 그럼 여기 8이니까 다 적어볼까요? 안 적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보기 편하게 제가 더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맨 뒤에 봐봐. 거북이의 출발점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이라고 하시면 19일 후 거북이의 위치를 좌표 평면의 좌표로 나타낸다. 아, 그럼 여기가 원점이라는 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무슨 축이 있다는 거야? y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야 돼. 동서남북 혹시 아시죠? 한반도 봤을 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북한. 그지? 그럼 여기가 뭐야? 동, 서, 남,
북이야. 그럼 x 좌표를 결정하는 건 거북이가 어디 갈 때? 동쪽, 서쪽 갈 때 x 좌표를 결정해. y 좌표는 누가 결정해? 남쪽, 북쪽으로 가는 얘네가 y 좌표를 결정해. 아 그러면 x 좌표와 y 좌표가 아예 별다른 사건인 거지. 그럼 x 좌표 계산하시고 그 다음 누가 하면 돼? y 좌표 하시면 돼. 그럼 x 좌표 먼저 해볼게. x 좌표 먼저 구할 건데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x 좌표 어때? 커지지. 그럼 서쪽으로 가면 x 좌표 어때? 작아질 거야. 그럼 첫째 날 동쪽으로 1m 가니까 x 좌표 1만큼 커졌어. 그 다음 셋째 날 서쪽으로 3의 제곱만큼 갔어. 그럼 3의 제곱만큼 어떠질까? 작아질 거야. 다음 동쪽으로 5의 제곱 갔어. 다음 서쪽으로 7의 제곱 갔어. 아 그럼 풀마가 계속 바뀌면서 숫자가 쭉 나열이 되겠구나 하시고 쓰시면 되시겠죠. 언제까지 쓸 거야? 19의 제곱까지. 그치? 홀수가 동쪽 서쪽이니까 가서 써드릴게요. 성실하게 이거 계산할 거 아니죠? 그치? 그럼 당연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무슨 분해 하셔야 돼? 인수 분해 하셔야 돼. 둘 짝꿍이겠지? 둘 짝꿍이야. 그럼 1-3, 1 플러스 3 맞아? 뒤에 거 5-7, 5 플러스 7 이 정도 쓰시면 규칙성이 보이셔야 돼. 선생님 저 안 보여요. 하나 더 써. 선생님 어떤 규칙성이 있나요? 이 각각의 항에 모두 다 몇이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어. 네?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얘는 뭘 더 더해주면 돼? 1 플러스 3을 곱해주시면 돼. 다음 여기에 5 플러스 7을 곱해주시면 돼. 아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쭉 몇 가지 더할 거야? 17, 19까지 더하시면 그게 x좌표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1부터 19까지의 홀수를 모두 더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은 2 곱하기 1에 몇을 빼면 돼? 1을 빼면 돼. 그치? 그럼 19는 2 곱하기 10에 몇을 빼면 돼? 1을 빼면 돼.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가서 2 곱하기 몇 가지 가는 거야? 10까지 가는 거야. 그럼 몇 개일까? 10개일 거야. 맞아? 근데 10개 짝수인데 1하고 19 더해서 몇? 20. 3하고 17 더해서 몇? 20. 그럼 20이 몇 개 있을까? 10개니까 5개 있겠지. 그치? 짝꿍 5개니까. 아 그럼 20 곱하기 5니까 이게 몇일까? 100일 거야. 그럼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00이죠. 그럼 마이너스 200 콤마요. 이제 y좌표 없어요. y좌표. 거기 남쪽 그쪽도 가자. 내가 y좌표도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쓰시면 돼. y좌표. 자 이번엔 y좌표 남북을 봐야 돼. 북쪽으로 가면 플러스, 남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야. 그럼 쭉 써요. 2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8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빼기 12의 제곱 플러스 14의 제곱 빼기 16의 제곱 플러스 18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얘하고 다르게 개수가 몇 개야? 홀수개야. 그지? 그럼 둘둘 짝꿍 지었을 때 얘만 외톨이겠지? 얘만 버리고 나머지 짝지으시면 돼. 2-4 쓰면서 아 얘도 뭔가 무슨 성이 있겠다? 규칙성이 있겠다. 왜? 보자마자 다 뭐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모두 다 있을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둘둘 묶으면 얘네들 차가 다 2니까 4개네. 그럼 마이너스 2 하시고 2 플러스 4 6 플러스 8 10 플러스 12 14 플러스 16 하시고 18의 제곱이구나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짝수기니까 얘 18 얘도 몇? 18 이거 아니에요? 그럼 18이 몇 개야? 4개. 그럼 18 곱하기 뭐 하면 돼? 4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2와 16도 하면 18 4와 14도 18 6과 10도 18 8과 10도 18인데 18이 몇 개야? 4개야. 그지? 그럼 18 곱하기 4에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2 있어. 그럼 72에 2 곱하면 144야. 144는 뭐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야. 그럼 18의 제곱 마이너스 144니까 1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18 플러스 12에 18 빼기 12가 그때 y 좌표일 거야.
그래서 그 좌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제가 저기 나오는 18제곱은 어디 들어? 여기 들어갔어. 거북이. 제가 숫자 나열한 거 보이죠? 이 나열하는 게 중요해요. 나열하는 거. 알겠지?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규칙성이 눈에 보이게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알겠지? 4칸씩 주기를 이룬다면 4개씩 써야 돼. 6개씩 주기를 이룬다면 6개씩 써야 돼. 그래야 규칙성이 보일 거야. 나머지 2개와 전국 연합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